저는 집안에서 1남 2녀 중에 장녀로 태어났고 바로 밑에 1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어요. 저랑 연년생인데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 어릴 때 정말 많이 싸우며 컸어요. 저는 당연히 누나 대접을 받으려고 했고 남동생은 저랑 친구 먹으려고 했고요. 아들이라고 부모님이 오냐 오냐 하신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아직도 저랑 맘먹으려고 해요. 저도 나이가 드는지 어릴 땐 그게 그렇게도 싫더니 지금은 그러려니 하며 서로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어릴 적 저희 집안 형편은 그닥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시장에서 분식 장사를 하셨는데 빚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친가도 외가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집이 아니다 보니 부모님도 힘들게 가정을 꾸리셨던 것 같아요. 자식 셋 건사한 것도 돈이 많이 드셨겠지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껴 쓰는 게 습관이 됐고 아직도 물건을 아끼는 버릇은 여전해요. 돈 생기면 쓰기보단 모으려고 하고 뭐든 마음 편하게 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아끼니 저희 아이들도 물건을 아끼고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가끔은 너무 궁상맞게 사는 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지만 푼돈이 차곡차곡 쌓여서 목돈이 되는 걸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돈을 모으는 맛을 아는 것 같고요. 평생 습관으로 자리를 잘 잡길 바라고 있어요. 저는 어려서도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수업 시간에 성실하게 듣고 노트 필기도 깔끔하게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제 노트를 돌려가며 빌려볼 정도였는데 고3이 됐을 때 당연히 대학에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IMF가 터지면서 부모님의 가게가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대학을 포기하게 됐죠. 엄마가 대학은 나중에 가고 취직부터 하라고 했을 땐 집안 사정이 안 좋으니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이듬해 남동생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을 때 당연하게 대학 진학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얼마나 서운하던지 심지어 등록금을 저더러 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연미야, 네 동생 대학 등록금 네가 좀 내줘라. 너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 있지? 내가 돈이 어딨어? 엄마가 가게 고친다고 돈 가져갔잖아. 그게 6개월 전인데 그동안 또 모았을 거 아니야. 몇 개월 안 돼서 얼마 안 돼. 그거라도 좀 보태줘. 우리 집안에 아들이라곤 하나 있는데 네 동생 대학물은 먹어야 번듯한 회사라도 들어가지. 가진 것도 없는데 직장이라도 잘 들어가야 할 거 아니야. 나도 대학 안 갔는데 여자랑 남자랑 어디 같아? 토달지 말고 보태줘. 네가 누나잖아. 1살 차이라고 누나 대접도 안 해주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땐 꼭 누나라고 짐을 지우셨어요. 저도 나중에 대학 가려고 모아둔 돈이었는데 엄마 때문에 동생 등록금으로 그 돈을 몽땅 내주게 됐죠. 그때 정말 속상했어요. 가족 사이에 서로 돕고 사는 건 맞지만 당시엔 동생에게 내 기회를 다 뺏긴다고 느꼈어요. 지금은 동생이 저 덕분에 직장도 구하고 결혼도 해서 자식 키우고 산다고 고맙다고 하기에 위안이 되지만 당시엔 억울하기만 했어요. 남동생이 대학 진학 후 군대를 가게 됐어요. 남동생의 등록금은 보태지 않아도 됐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어요. 이번엔 막내 여동생이 대학을 가게 됐거든요. 저도 가지 못한 대학을 여동생은 가게 됐고 그 뒷바라지를 제가 또 해야 했어요. 또 한 번 속이 쓰렸죠. 아유, 연지는 또 동생 뒷바라지 하네. 너 동생들 학교 보낸다고 시집 갈 돈은 언제 모을래? 그러게, 동생 입학금만 해주고 너도 네 주머니 챙겨야지. 괜찮아요. 이제 학교 들어갔는데 학비 혼자 감당 못해요. 으이구, 각자 알아서 해야지. 언니는 또 창렬하고 우리 연지한테 다 떠넘기고. 시끄러. 괜히 와서 이간질이야. 니들 이럴 거면 가. 오지마. 아유, 큰언니 무서워서 이제 놀러도 못 오겠네. 그러게, 언니 연지한테만 자꾸 그러지마. 요새 젊은 애들이 누가 지 동생 뒷바라지를 해. 다들 지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안 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 알았어, 갈게. 연지야, 또 보자. 네, 이모, 조심히 가세요. 이모들이 놀러와서 속을 뒤집을 때가 있었어요. 다들 저 생각해서 해주시는 말들이었지만 상황을 바꿀 수도 없는데 말만 던지고 갈 때는 원망도 되고 그랬어요. 저라고 동생들 챙기는 게 기쁘기만 했겠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엄마도 이모들이 오실 때면 제 눈치를 보시는 것 같고 생각하면 속이 쓰려서 되도록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지냈어요. 남동생이 제대 후 복학을 했고 4년 뒤 드디어 동생들의 뒷바라지가 끝이 났어요. 그 돈을 다 모았으면 꽤 큰 돈이었을 텐데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가족을 위해 쓰고 나니 좀 허탈해졌어요. 싫은 소리 들어가며 직장 생활했는데 보람도 없이 남는 것도 없었으니까요. 동생들은 당연히 저에게 고마워했지만 그런 마음만으로는 허탈함이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끝이 났다는 걸로 위안을 삼으며 돈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죠. 매달 빠져나가던 돈들이 통장에 그대로 있으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또 한편으론 큰 돈이 될 걸 상상하니 기분이 좋기도 했고요. 그렇게 1년 정도 모았더니 1,000만 원이 됐고 통장에 고이 모셔두려다가 충동적으로 여행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나 여행 다녀오려고 하는데. 여행? 어디로? 그 동남아로 가볼까 싶어서. 휴양지에. 뭐 동남아? 거기 가면 비싼 거 아니야? 많이 안 비싸. 동남아는 물가가 싸잖아. 날도 따뜻해서 바닷가 쪽으로 갈까 하는데 다녀와도 돼? 그래, 까짓것 다녀와.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너도 가면 되지. 엄마가 돈 줄게. 아니야, 나 돈 있어. 지난달에 적금 만기라서 탔어. 그 돈 가만히 두고 엄마가 주는 걸로 다녀와. 너도 시집 갈 돈 모아야지. 시집? 남자도 없는데 가려면 한참 멀었어. 너도 혼기 찾는데 2년만 나타나면 바로 가지. 가든 안 가든 돈 모아. 엄마가 여행 경비 줄게. 고마워요, 엄마. 엄마는 별 말씀 않으셨지만 그동안 저에게 동생 뒷바라지 시킨 걸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자식 나한테 떠넘긴다고 서운하고 미워했었는데 제가 서운해한다는 걸 엄마가 왜 모르셨겠어요? 다 알지만 형편이 안 되니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신 거겠죠. 엄마는 여행 다녀오고 원한다면 대학에도 가라고 하셨어요. 이제 공부머리 다 굳어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맞지 않겠지만 말이라도 해주는 엄마가 고맙더라고요. 나를 잊지 않은 것 같아서 서운했던 마음이 가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행을 떠날 수가 있었어요. 지난날에 나에게 주는 보상으로요. 연휴와 연차를 몰아 여행을 떠났고 장소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코타키나발루로 갔어요. 나이 30에 해외여행은 처음이라 여행사 통해서 가볼까 했는데 인터넷에 자세히 소개도 되어 있고 또 친구가 혼자 가보라고 해서 단단히 준비를 하고 떠나게 됐죠. 제 여행 목적은 관광이 아니라 휴식이었기에 여차하면 숙소 근처나 돌아보다가 올 생각으로 자유여행을 가게 됐어요.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하고 지인들한테 확인해 또 확인까지 하고 떠났지만 비행기 이륙에서부터 얼마나 떨리던지. 하지만 또 낯선 곳으로의 여행이 설레기도 했어요. 그렇게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도착한 코타키나발루. 제 인생에서 절대로 잊지 못할 그런 곳이에요. 첫 해외여행이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내 인생 최대의 원수를 만난 곳이기도 하거든요. 지금도 그때를 혼자 생각하곤 해요. 내가 거기에 가지 않았다면 이 인간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인간만 안 만났다면 내 인생이 지금과 다를 텐데, 이런 생각이요. 이미 지난 일을 어쩔 수는 없지만 그때로 되돌아간다면 저는 절대로 이 인간을 만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절대로 그곳으로 여행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 여행지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됐고 저의 악연이 시작됐죠. 한국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갔는데도 초행이라서 낯설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숙소 가까운 곳에만 관광을 하고 주로 바닷가 해안을 돌면서 쉬었어요. 낯선 음식도 먹어보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휴식을 즐겼죠. 해안선을 따라 맨발로 걷고 있었는데 깨진 조개 껍데기를 밟았는지 발바닥이 따끔했어요. 나도 모르게 아야! 이렇게 소리를 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왔죠. 괜찮아요? 아, 네. 한국 분이세요? 네, 소리 듣고 한국인이구나 싶어서. 발 괜찮아요? 제가 좀 봐드릴까요? 아니요, 피가 조금 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나 감염이 될까봐요. 여기 동남아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숙소가 바로 뒤에요. 리조트에 가서 소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묵으세요? 저도 여기서 지내는데.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같이 가요. 고마워요. 키가 크고 호감형의 남자였어요. 얼굴은 저보다 어려 보여서 대학생 같았죠. 낯선 나라에서 한국인을 만나니 얼마나 반갑던지 이국 땅에서 한국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크게 다친 건 아니지만 그 사람 말대로 소독은 해야 할 것 같아 우리는 같이 이동을 했고 영어를 잘하는 그 사람 덕분에 바로 치료를 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신세를 졌네요. 아니에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서 저는 엄청 반가운데요. 일행들은요? 혼자 다니시는 것 같던데 일행들 올 때까지 같이 있어 드릴까요? 일행 없어요. 혼자였거든요. 우와, 진짜요? 혼자 다니는 것도 나름 괜찮죠. 저는 친구들이랑 왔는데 혹시 괜찮으심 오늘 파티하는데 올래요? 파티요? 친구 녀석이 생일이라서. 싫으시면 거절하셔도 돼요. 아, 제가 가도 돼요? 그럼요. 여행 마지막 날이었어요. 혼자 푹 쉬었으니 하루는 재밌게 노는 것도 좋겠다 싶었고 또 그 사람이 초대하는 걸 거절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 그 사람의 친구들과 인사를 하게 됐고 같이 파티를 즐기게 됐어요. 친구들은 여러 명이었는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어요. 친구 생일 기념, 방학 기념으로 여행을 왔다고 했는데 저보다 어린 나이에 여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니 살짝 부러운 생각도 들더군요. 제가 그 사람 나이 때는 동생들 학비 번다고 여행은커녕 일에 치여 지냈으니까요. 그날의 파티는 너무 재밌었어요. 과하지도 않았고 어린 친구들과 얘기 나누며 신나게 놀았어요. 한 번도 그렇게 놀아본 적이 없어서 뭔가 해방감도 느껴졌고 신선하기도 했어요. 너무 재밌었죠. 그 사람은 어린 사람답지 않게 계속 저를 챙겨주면서 배려해줬어요. 자기가 저를 초대한 것도 있었지만 낯선 사람들 속에서 소외당하지 않게 챙기더라고요. 그런 챙김을 받으며 왠지 설렜어요. 나이도 5살이나 어린 친구에게 그런 감정이 생기다니. 남동생보다 더 어린 사람이었는데도 제 심장은 그렇게 반응을 하더군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저처럼 그 사람도 호감을 느낀 건지 누나 하며 따라다녔는데 또 동생같이 행동하진 않았어요. 만나서 밥을 먹을 때면 남자가 사는 거라며 자기가 꼭 계산을 했고 같이 걸을 땐 저를 길 안쪽으로 세워서 에스코트를 해줬어요. 만날 때마다 예쁘다고 해주고 제 성격이 좋다며 싱긋 웃어주니 어느 여자가 설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사람에게 점점 빠져들었고 어느 날 사귀자고 고백을 했을 땐 주저없이 좋다고 했어요. 연하였지만 사랑에 빠져버렸죠. 연인이 되고 친구들에게 그 사람을 소개했어요. 나이가 어려서 한 소리 하겠다 알고는 있었지만 반응이 꽤나 거셌어요. 야,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5살이라니. 너는 30, 네 애인은 25. 동생들 뒷바라지도 모자라서 이젠 애인도 뒷바라지 하려고? 뒷바라지라니. 우리 데이트할 땐 그 사람이 돈 다 쓰는데. 야, 연애하는데 돈이 전부냐? 정신 연령 차이가 그만큼 나는데 분명 아들처럼 네가 다 챙겨줘야 할 거다. 아들? 아들이 뭐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나는 네가 연애할 때 좀 의지도 되고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랑 했으면 좋겠단 말이야.
너 맞으라고 얼마나 참고 살았냐? 그러니까 좀 챙김 받으면서 연애도 하라고. 그것도 좋은데 내가 이 사람 너무 사랑해. 솔직히 닦아서 나이 많은 여자랑 연애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더 대단한 거 아니야? 으이, 그 세상 물정 모르긴. 걔가 너 뺏겨 먹으려고 그러는지 어떻게 아냐? 그런 거 아니래도. 몰라.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네 마음대로 해라. 대신 돈 관리는 확실하게 해. 알았어. 걱정해줘서 고맙다. 저도 나이차가 좀 많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위로 5살도 아니고 아래로 5살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직장인, 그 사람은 아직 대학 졸업도 하지 않았으니 더 걱정이 됐겠죠.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믿었어요. 나를 좋아해주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모습은 저에게 진실되게 느껴졌거든요. 또 커피나 선물들은 내 돈으로 사니까 다른 데이트 비용은 모두 그 사람이 냈어요. 저는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차도 몰고 다니는 대학생이었으니까요. 딱 봐도 저보다 여유 있는 집안 같았어요. 친구들은 오래 못 갈 거라고 했지만 우리는 2년 넘게 연애를 했고 그 사람이 대학을 졸업할 때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생명이 찾아왔어요. 네, 임신을 한 거죠. 혼자 임신이라는 걸 알았을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지운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로 느껴졌고 이 사실을 안 그 사람도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그때 얼마나 고맙던지 내가 사람을 제대로 봤구나 싶어 안도가 되기도 했고요. 우리는 그 사람의 어머님께 먼저 인사를 하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님 혼자 보거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손님이 진짜 많은 곳이었어요. 꽤 이름 있는 식당이었는데 그 집 아들이라는 걸 나중에 알고 얼마나 놀랐던지. 이제 대학 졸업하는 아들과 저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고 충격받으실까봐 겁이 났어요. 하지만 부딪혀야 하는 일이었고 용기를 내어 인사를 가게 됐죠. 뭐라고? 임신? 엄마, 이제 8주래요. 신기하지? 아이고, 너 이놈의 자식. 공부하라고 대학 보내놨더니 뭐? 임신? 네가 제정신이야? 아니, 엄마 왜 그래? 우리 연지 깜짝 놀라잖아. 임산부라니까. 저걸. 아휴, 아가씨, 어쩌자고 애를 만들어? 어린 남자 사귀게 됐으면 잠깐 즐기면 됐지. 왜 애를 만들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의도한 건 아닌데. 어머님? 누가 어머님이야? 나는 너희 둘 인정 안 해. 절대 안 돼. 아니, 엄마, 애도 생겼는데 왜 그래? 우리 결혼할 거예요. 결혼? 아이고 초상님, 저놈을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이고. 결혼시켜줘요. 우리 연지 배 더 나오기 전에 결혼식 올려야 해. 아이고. 예상은 했지만 어머님의 반응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아이가 생겼다고 해도 결혼을 반대하시더군요. 아들 하나에 상처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가게도 번성시키고 대단한 분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나 몰라라 하시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컸어요.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 얘, 너 왜 웃니?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죄송해요. 눈물이 왜 흐르지? 엄마 때문에 우리 연지 울잖아. 연지야, 울지마, 응? 이놈아, 내가 뭘 했다고 내 탓이야? 아들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딱 네 놈을 보고 하는 소리네. 그게 아니고 우리 연지가 홀몸이 아니잖아. 먹여주고 공부시키고 키워줬더니 아랫돌이 간수도 못하는 놈. 내가 이러라고 너 뒷바라지 했냐, 이놈 새끼야? 제가 우는 바람에 더 속이 상하신 어머님은 그 사람에게 마구 퍼부으셨어요. 그 사람을 보고 있자니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아들 하나에 온 정성을 쏟으셨을 텐데 제가 얼마나 원망스러울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엄마가 됐잖아요. 뱃속에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결혼을 해야 했어요. 결혼해서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시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안 드셨지만 결국엔 결혼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어요. 친정 부모님도 사윗감이 마음에 쏙 드는 건 아니었지만 어쩌겠어요. 딸이 임신을 했는데. 서운한 마음을 숨기고 제 결혼을 축하해 주셨어요.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긴 했으나 취업이 된 건 아니라 백수였어요. 처자식이 생겼으니 어머님이 하시던 보거식당 분점을 내주셨죠. 보거 손질도 못하는 저희를 위해 본점 주방장을 파견까지 해주시며 분점 오픈을 도와주셨고, 남편과 저는 난생 처음으로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